지금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삼각함수의 활용 그리고 수열 단원에서 뽑았습니다. 이 단원에서 일단 문제들은 주로 어떻게 골랐냐면은 뭐 기본적인 문제,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뭐 기본적인 문제들 골랐고, 뭐 좀 쉬울 수도 있어. 그리고 특히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혹은 그 변형 문제 내신에 많이 출제되잖아. 그 중에서 특히 약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평가원 올해 기출문제, 사실 올해 기출문제는 뭐 마플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약간 그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에도 아직 안 실려 있고 한데, 사실 근데 최근 평가원 기출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 약간 그런 것들을 위주로 뽑았고, 지금 뭐 또 예전에도 우리 내신 특강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문제가 지금 총 35문제인데 뭐 시간상도 그렇고 이거 30문제 5문제 다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도 특히 내가 말한 위주, 그런 문제 위주들, 그러니까 뭐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랑 약간 최근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거 위주로 오늘 해볼 겁니다. 얘들아 보자. 일단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 좀 보자. 얘들아, 삼각함수의 활용은 뭐에 관한 단원이에요? 얘들아, 삼각함수 활용은 뭐에 관한 단원이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삼각형 넓이 공식, 여기에 관한 단원이지. 얘들아 다 알고 있지? 사인 법칙은 뭐예요?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비랑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뭐죠?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면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일반화하는 거지. 이제 끼인각이 90도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사인 법칙에서 이거 말고도 이제 얘들의 비로부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코사인 법칙에서 뭐 이식을 잘 변형해 보면 이제 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뭐 각들의 코사인 값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넓이 공식은 뭐 잘 알 테니까 생략을 할게. 얘들아 먼저 1번 보자. 이거 1번 3등급 대상으로 설명할게요. 뭐 기본적인 문제지. 삼각형 ABC에서 사인 B 대 사인 C, 사인 B 더하기 사인 C 대 사인 C 더하기 사인 A,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7대 8대 9일 때 코사인 B의 값은, 이거 지금 사인 값들의 합의 B가 주어져 있는데 이건 뭐가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인 법칙을 생각해보면 저건 두 변의 길이들의 합의 B가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저 비례식으로부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 변의 길이의 B를 알 수 있는 거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저 코사인 B를 구해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 알면 B 하면 이제 우리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저 코사인 B 값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얘들아 어떻게 구할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저 사인 값의 B는 그대로 변의 길이의 B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변의 길이의 B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비례상수 써서 B 더하기 C는 7K, C 더하기 A는 8K, 뭐 A 더하기 B는 뭐 9K,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건 일종의 연립방 정식인데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변변 더해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K. 이제 여기서 식 하나씩 빼면은 다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식 빼면은 A는 5K 나오고, 두 번째 식 빼면은 B는 4K 나오고, 세 번째 식 빼면은 C는 3K 나오지.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는 거야? 코사인 B는 이제 코사인 법칙에 넣고 계산하면은 나오죠. 2 곱하기 C 곱하기 A분의 이제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지금 이거 K는 어차피 뭐 분모나 분자나 다 K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죠.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뭐 이렇게 사인 법칙과 뭐 코사인 법칙 써서 뭐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죠. 거기 보면은 그 뭐 3등급 대상 맞춰놨고, 그 다음에 출제율 난이도 쓰는 란 있지? 출제율 얼마예요? 이거 출제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문제는 뭐 출제율은 상당히 높고, 난이도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알고 기본적으로 그거 써서 문제들 푸는 연습을 해봤으면은 어렵지 않게 뭐 푸는 방법은 찾을 수 있겠죠. 난이도는 2.5 정도.
그 다음에 2번 보자. 그림을 좀 그립시다. 저렇게 두 변의 길이가 2, 4고 그 사이 끼인 각 A가 120도라고 주어진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각 A에 2등분선을 그어서 지금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A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X? 얘들아, 이건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이건 뭐에 관한 문제일까, 얘들아? 이거는 삼각형 넓이 공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 얘들아 알겠니? 이 정도는 뭐 보면 알 수 있어야 되지. A가 120도야. 그럼 2등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각각 60도, 60도라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저 구하라는 AD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삼각형 ABD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DC의 넓이가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인데 얘랑 얘 각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각형 넓이 공식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할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C의 넓이는 이제 그냥 주어진 정보로부터 바로 구할 수 있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고 ABC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근데 얘들아, 양면 보면 2분의 1은 다 공통이고 그리고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도 값 같다는 거 알지 너희들? 그러니까 뭐 사인 60도는 뭐 사인 120도에 뭐 굳이 2분의 루트 3 같은 거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 없어 이런 문제는. 어차피 값 같으니까 이거 그냥 양면에서 나눠주면 되거든.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야? 2x 더하기 4x 6x는 2 곱하기 4 8 x는 3분의 4 따라서 AD의 길이는 3분의 4다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3등급선에서 출제율은 이것도 약간 삼각형 넓이 공식 관련된 문제로서는 굉장히 뭐 기본적이지만 잘 나오는 문제라서 출제율은 상당히 높아요. 3.5. 난이도는 뭐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사실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니죠. 뭐 넓이 공식 써야 되겠다 뭐 그것만 알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보자. 뭐 이것도 3등급 선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AB, AC가 6인 삼각형 ABC가 있고 지금 여기 뭐 BC의 선분 BC의 점 P가 있는데 사인 BAP분의 BP 더하기 사인 뭐야? APC분의 CP APC지? 미안. 사인 PAC분의 CP 이게 18이다.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삼각형 ABP에 뭘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죠? 얘들아, 이 삼각형 ABP에 외접원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니? 뭘 알아야 될까? 사인 법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있고 걔 외접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사인 A분의 A가 뭐 2R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에서 그 한 각과 한 각의 사인 값과 그 대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예분의 얘를 알거나 사인 예분의 얘를 알거나 아니면 뭐 사인 예분의 얘를 알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 식에서 지금 반지름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 문제 주어진 식을 보면 지금 사인 BAP분의 BP면 예분의 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식에 들어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예분의 얘를 알면은 요 식에서 반지름은 바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CP분의 그러니까 사인 PAC 요각분의 즉 사인 예분의 얘가 나와 있죠. 이건 이 삼각형에서 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얘 더하기 얘가 18이라는 걸로부터 뭐 얘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둘 다 이하이하니까. 네? 지금 이 왼쪽 식은 요 삼각형에서 한 각의 사인값과 그 대변의 길이의 비고, 그 뭐지? 얘는 그 옆에 삼각형 APC에서 한 각의 사인값과 그 대변의 길이의 비죠. 그럼 얘랑 얘 사이, 그러면 얘 값을 알고 싶으면 얘랑 얘 사이 좀 관계나 뭐 그런 걸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이 두 삼각형에서 약간 공통되는 각을 찾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둘 다 길이 알고 있는 게 6하고 6이란 거잖아. 그리고 지금 얘들아,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얘들아, 얘랑 사인 값은 관계가 어떻니?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사인 예분의 얘는 사인 세타분의 6이잖아. 그리고 지금 사인 예분의 얘는 요 삼각형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이니까 결국 얘랑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결국 어떤 값이었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각각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보면은 얘랑 얘는 사실 사인 세타분의 6,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으로 사실 같은 값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얘랑 얘랑 같아.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건 얼마예요? 9죠. 얘가 9면은 이제 이 공식에서 여기가 9인 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외접안의 반지름은 2분의 9가 된다.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사인 법칙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 그러니까 변의 길이의 비는 그 대각 사인값 b랑 같다는 뭐 그 기본적인 개념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출제율은 한 5분의 3 정도? 난이도는 아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 5분의 3 정도.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혼자 풀어보시고 5번 좀 보자. 이런 문제도 잘 나오지? 그림을 좀 그립시다.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6, 8인 삼각형 위에 저렇게 두 변 위에다 D랑 E를 잡을 때 AD 더하기 A는 10, 그리고 AD랑 요 삼각형 넓이는 같다. 그리고 DE의 길이는 루트 22다. 그때 ABC의 넓이, 그때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 근데 구하라는 게 삼각형 ABC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저 문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일단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사인 A만 알면 구할 수 있지. 근데 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럼 얘는 일단 주어진 조건을 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24, 얘 넓이가 24 사인 A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아, 조건으로부터 이제 사인 A 값을 구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뭐 어떻게 이런 애를 구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문제 아까 조건 같이 읽어봤는데 AD랑 A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AD의 길이를 편의상 X, A의 길이를 Y라고 할게요. 쟤네 합은 1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그냥 뭐 지금 뭐 AD가 AB보다 짧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소리고, 그리고 나 조건에서 보면은 이 AD랑 요 사각형 넓이가 같다는 거는 지금 ADE의 넓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ABC 기준으로 보면은 AD 넓이는 ABC의 지금 절반이란 거지. 그쵸? 지금 얘랑 넓이 같다는 소리는 이거는 전체 ABC 넓이의 딱 반이란 소리야. 그러면 그리고 지금 AD나 ABC나 지금 이렇게 두 변의 길이 나와 있잖아요. 뭐 미지수긴 하지만 우리 X, Y로 잡아놨잖아. 그리고 둘 사이의 끼인 각은 지금 공통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넓이의 비를 안다는 거는 얘 두 변의 길이의 곱과 얘 두 변의 길이의 곱의 비를 알 수 있다는 소리겠지. 삼각형 넓이 공식을 생각하면은. 그쵸? 그리고 이제 뭐 D의 길이는 20이다. 그럼 이 루트 20이다. 그럼 이제 우린 뭐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X랑 Y,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각에 관한 식인데 이각의 무슨 값? 코사인 값에 관한 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코사인 법칙 생각하면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이나 사인 세타를 좀 구해봐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그냥 세타를 하자. 네. 그럼 얘들아, 나 조건에서 x 곱하기 y는 24라는 거 알겠니? 이게요.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얘 넓이는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a, 사인 세타가 되고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위에 써놓은 대로죠. 뭐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공통이니까 x 잠깐만 여기 2분의 1 하나 더 있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공통이니까 지우면은 이제 그럼 x 곱하기 y는 2분의 1 곱하기 48 xy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6 곱하기 8의 절반 24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조건에서 주어진 게 x 더하기 y는 우리는 1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얘들아, 그럼 이거 두 개 갖고 xy 구할 수 있지. xy 얼마니 저러면? 이거 뭐 사실 안 구하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거 그냥 딱 보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뭐 4육이지 뭐 4육 64냐는 AD가 뭐 6보다 짧다로부터 X가 4고 Y가 6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럼 이 X는 4, Y는 6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저 세타 이제 저 D가 루트 20이라는 걸로부터 뭐 코사인 세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루트 22의 제곱. 잠깐 왜 8이 됐냐? 6이 됐냐? 8분의 5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사인 세타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뭐 지금 뭐 이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흔히 그렇듯이 이 세타는 뭐 0에서 파이, 0도에서 180도 사이에 가기 때문에 사인이 음수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그러면 39니까 루트 39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4 곱하기 아까 사인 세타였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출제율은 이것도 뭐 삼각형 넓이 공식과 코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인데 꽤 자주 나옵니다. 출제율은 3.5 정도, 난이도는 한 3.3 정도. 이런 게 약간 넓이 공식 이런 거 익숙하면은 XY는 68, 48의 반 이런 게 바로 보이는데 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좀 이런 활용 문제는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좀 넘어가서 좀 뒤에도 지금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 넘어가서 18번 볼래? 18번하고 19번 한번 보자. 이거 2등급 기준으로 한번 볼게. 18번 한번 봐요. 이거 원래 문제는 그림이 있는데 잘렸네. 그림 좀 그릴게요. 뭐 그림 없어도 사실 문제 조건 갖고 뭐 그려서 풀 수 있는데 원래 조건 문제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거. 이렇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B 대 사인 C가 5대 3인 삼각형 ABC에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원이 두 선분 AC, BC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지금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선분 PB의 길이가 3루트 3일 때, 얘가 3루트 3일 때 지금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래. 저 어떻게 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PQ를 포함하는 요 삼각형이나 아니면 요 삼각형에서 일단 사인 법칙을 쓰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대각의 사인 값을 구해서. 그러니까 뭐 요각의 사인 값을 구하면 될 텐데,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어때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 지금 얘의 길이 같고 이거 코사인 값 아니까 AP랑 AB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길이 두 길이 같다는 거 알고 사이에 코사인 값도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AP랑 AB,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 길이는 나올 거고, 그러면 문제에 지금 뭐 5대3이라고 주어진 것 때문에 AC의 길이도 나올 거야.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이 되죠. 그럼 얘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지금 각 A의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AC랑 AB 알면은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아마 이제 이 BC의 길이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코사인 법칙 생각하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는 계산만 좀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겠니? 뭐 이 각뿐만이 아니라 뭐 요각이나 요각의 이제 뭐 코사인 값, 뭐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인 값도 우린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죠. 세 변의 길이 다 아니까. 그럼 이제 이 삼각형보다는 요 삼각형에서 얘 사인 값이 나올 테니까 이제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쓸 거면 이제 얘 사인 값 알고 그거 갖고 얘 구하고 싶으면 또 한 쌍의 그 변과 대각의 사인 값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할? 뭐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인데 일단 우린 이 길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CP의 길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CP의 길이가 나올 거니까 각 CQB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각 CQP의 사인 값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니? 얘들아, 각 A 몇 도인지 알아요? 쟤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각 A 몇 도야? 120도란 거 알겠지, 얘들아? 그럼 얘가 120도란 거 알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이 CQP 몇 도니? 얘들아, CQP 몇 도인지 알겠어요? 몇 도야? CQP 몇 도죠? 저 그림에서? 또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지금 원래 원본 문제는 그림이 있거든? 그림 지금 잘린 거니까 그림은 그려 놓으세요, 문제. 자리가 별로 없긴 한데. 얘들아, CQP 60도예요. 그럼 이제 60도면 사인 값 당연히 아니까 이제 이거 60도 알고 이제 얘 길이는 이제 계산하면 나올 거니까 사인 예분은 얘 알고 이제 사인 얘 값 알 수 있으면 이제 이 길이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게 나오지? 약간 이런 기하 문제는 약간 문제 조건들 보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이것저것 다 구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마구잡이로 약간 좀 답이 나오는 걸 운에 맡겨서 풀기보다는요, 좀 약간 구해야 되는 게 뭐고 쟤를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쟤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기하 문제는요, 몰라요, 출제자가 아주 좀 이상한 분이 아니면은 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렇게 길이 보이게 나옵니다. 그게 보이고 나서 계산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계산 들어가기 전에 그게 보이도록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60도란 거 알겠니?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60도란 거 아는 거 이거 연장해봐요. 이거 연장하고 여기랑 이어보면 이 사각형은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고 여기가 120도면 여긴 60도예요. 둘 다 호 PB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60도면 얘 더하기 얘는 180도고 얘 더하기 얘도 180도라 뭐 이런 건 중학교 때 원주각 할 때 많이 봤죠. 요각하고 요각은 결국 크기가 같아져서 60도지 이렇게 말고 다른 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CQP는 60도란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뭐 AP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은 이제 삼각형 PAB에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지금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는 뭐 3루트 3의 제곱 27이다. 그러면 x제곱은 9, x는 3이란 거 알 수 있지? 그럼 요 길이는 3이 되고 요 길이는 3이 되고 지금 5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CP의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 사인 값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얘 코사인 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저 변 CB의 길이를 아까 말한 대로 구해야 되죠. 그럼 이제 저 BC의 제곱은 이제 여기 5고 여기 3이란 거 아니까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BC의 길이는 7.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사인하고 코사인은 제곱으로 상관이 있잖아. 그럼 이제 코사인 C는 코사인부터 구해보자. 코사인 C는 삼각형 CAB에서 구해보면은 이제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코사인 C는 14분의 13. 그럼 이제 어차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란 거 쓸 거니까 사인 C분의 PQ, 그러니까 사인 제곱 C분의 PQ의 제곱은 이제 사인 제곱 60도분의 걔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2죠? 2의 제곱 4 이렇게 되지. 그럼 PQ, 우리가 알고 싶은 PQ의 제곱은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곱하기 이제 사인 60도 제곱하면은 4분의 3이니까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뭐 PQ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면은 9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지금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PQ는 14분의 12 7분의 6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출제율하고 난이도인데, 얘들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문제 전에 풀어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본 적 있는 사람이 있니? 혹시 있어요? 없니? 있는데 그냥 말을 못하는 거니? 이 문제 혹시 어디서 나온 문제, 이거 기출문제인데 어디 기출문제인지 아세요? 이거 무슨 기출문제인지 혹시 아니? 이건 아까 약간 제가 평가원 최근 기출문제들 좀 위주로 많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많이 실어놨다고 했잖아. 이거는 평가원 아주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무슨 기출이냐면요, 5월에 약간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지만 뭐 여러분이 재수를 안 한다면 별 상관없는데 2028학년도부터 교육과정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수능 바뀌는 거 아니? 그래서 평가원에서 2028년도부터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거든. 그게 뭐냐면 예시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8년도부터 새교육과정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낼 거다. 그러니까 미리 예시로 문제지를 한 세트 보여주고 이거 보고 대비해라 이렇게 알려준 게 있어. 그게 올해 5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온 거지. 뭐 내후년에 칠 거긴 하지만. 이게 2028년도, 28학년도부터 수능 예시문항 그 수학 거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직접 치는 모의고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볼 일은 별로 없었지 싶은데, 평가원 기출은 뭐 예시문항이건 뭐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많이 주목하시고, 내신에 뭐 최근에 나온 문제지만 내신에도 상당히 뭐 이거나 비슷한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은 약간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시문항 그거 좀 받아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한번 다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많이 실어놓긴 했어요. 출제율은 이건 뭐 상당히 높죠. 5분의 3.5 정도. 난이도는 뭐 어쨌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개념으로 다 푸는 거긴 한데 뭐 그래도 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서 약간 난이도는 있는 편이지. 5분의 한 3.5 정도? 2등급선에서 이렇고 그 밑에 19번 보자. 19번 보면 얘는 그림이 안 잘렸네. 얘들아 19번 문제는 풀어봤니 혹시? 혹시 19번 그 밑에 문제 풀어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18번보다는 풀어본 사람이 좀 많지 싶은데 얘들아 19번 문제는 어디 기출인지 아세요? 어디서 나온 기출인지 아니 저거? 이건 최근 평가원 고3 육모 기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윗학년 선배들이 가장 최근에 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당연히 올해 기출이기 때문에 얘도 뭐 기출문제집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실려 있는데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평가원 기출은 수능뿐만이 아니라 뭐 고3, 육모, 구모도 진짜 사람들이 엄청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봅시다. AB는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라 하고 BC의 5대1 내분점을 Q라고 하자. AQ는 3루트 2고 sin QAP 대 sin APQ가 루트 2대 3이다. 얘랑 얘의 사인 값의 B가 루트 2대 3이다. 그럴 때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넓이니까 일단 구하라는 게 외접원의 넓이잖아요. 여기 2루트 7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3루트 2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의 사인 값의 B를 준 거는 뭐랑 뭐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삼각형에서 각들의 사인 값의 B를 안다는 거는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그 각들의 대변의 길이의 B를 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그 의미는 삼각형에서 그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B랑 같다는 거거든요. 뭐 시작할 때도 말했었지만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의 사인 값의 B가 지금 루트 2대 3이란 거는 그 대변인 PQ와 AQ의 비리의 B가 지금 루트 2대 3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PQ는 2인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하라는 게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잖아.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사인 법칙으로부터 뭐가 필요해요? 삼각형 ABC의 한 내각의 사인 값과 그 대변의 길이의 B가 필요하지. 그러면 어떤 각과 어떤 대변의 그 조합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일단 그냥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 봐서는 주어져 있는 길이가 삼각형 ABC의 변 중에는 AB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뭐 BC도 금방 구할 수 있긴 한데 각 A는 좀 구하기 어려워 보이죠? 사인 값을. 그럼 이제 AB 길이 주어져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각 C의 사인 값을 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문제가 뭐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얘 외접원 걸려면 어쨌든 그 한 쌍의 그 각과 각의 사인 값과 그 대변의 길이의 B가 필요하거든. 이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사인 C를 구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사인 C를 구해보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인 C를 구한다는 건. 지금 P는 중점이니까 PC는 BC 길이의 절반이고 Q가 지금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 QC 길이는 이 전체 BC 길이의 6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인 거고 BC 길이는 6 그리고 뭐 QC의 길이는 지금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럼 이제 뭐 지금 BQ의 길이는 5가 되잖아. 그래 아까 뭐 다른 문제 풀 때도 봤다시피 약간 요각은 지금 그 외곽인 요각은 어때요? 사인 값이 같거든? 그리고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예요. 잘 알다시피. 그러면 이제
그냥 요각? 여길 갖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지금 여기서도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예의 뭐 사인 값이잖아. 뭐 코사인 값 구해도 될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넣으면 이제 약간 간단한 연립방 정식을 세워서 얘의 뭐 코사인 값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삼각형 ABC에서요 지금 얘의 제곱은 이제 x랑 6 그리고 세타 갖고 코사인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 36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이거의 제곱 28이지? 그러니까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게 얘의 제곱인 뭐 18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잠깐만, 이거 36이 사라졌네. 미안해요. 마이너스 8 이거 이항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으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변변 빼면은 마이너스 10x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5고, 그러면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5라는 거 요 식에 대입하면은 x제곱은 얼마야? 5 빼기 17, x제곱 빼기 5가 17이니까 x제곱은 2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x 코사인 세타가 25라는 걸로부터 코사인 세타는 2x분의 5가 되고, 코사인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외접원의 넓이인데, 외접원의 넓이 s라고 하면 얘는 파이 곱하기 외접원의 지금 반지름 제곱이잖아. 근데 이건 뭐의 제곱이랑 같아요?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얘 하면 2r 나오니까 사인 세타분의 얘의 반 루트 7이랑 같지? 사인 제곱 되는데 우리가 구한 게 코사인이잖아. 사인 제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이 코사인 세타에다 2x분의 5 대입하면은 지금 이런 식이 나오고, 지금 x제곱은 22 대입하면 이제 답 바로 나오겠죠. 왜 7이 생략됐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88분의 63이니까 뭐 9분의 88파이 이렇게 답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부터 강조했지만 이런 문제는, 특히 이런 기하 도형 문제는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고 그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뭐 사인 법칙이라든가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넓이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조건으로부터 뭘 어떻게 해서 저 구하라는 걸 구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걸 보고 계획을 세워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계산하기 전에. 출제율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바로 최근에 친 고3 평가원 육모 문제거든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하나 나오면은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변형 문제는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당장 기말고사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율은 5분의 한 4 정도?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는 뭐 아까 문제랑 비슷한가? 뭐 약간 네. 저 문제를 딱 보고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겠구나 딱 바로 그 한눈에 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난이도는 한 3.5 정도? 그러니까 답은 그 보기에서 2번인 거지 지금. 이렇게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몇 개 풀어봤고, 뭐 뒤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뭐 남은 건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앞으로 가서 이제 수열.
그 뭐지? 22번이란다. 6번 봅시다. 이제 등차 등비 수열 쪽 먼저 한번 볼게요. 수열은 크게 등차 등비 수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열들, 뭐 수열의 합, 그리고 뭐 약간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귀납법, 뭐 이런 크게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죠. 6번에 보면 두 수 1하고 5 사이에 1부터 n까지 n개의 수, a1부터 an까지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이 n 플러스 2개의 수가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얘들아 이런 문제 많이 봤지? 문제 좀 풀어봤으면. 저 집합 an에 대하여, 그러니까 an이 지금 이건 거죠. 이 집합이고, 쟤들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n이 홀수이면은 3은 an에 속한다. 여러분 이거 저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면은 공차가 있겠지. 공차를 D라고 하면은 1에다가 저렇게 공차 D씩 계속 더해서 A1, A해서 AN 그리고 5까지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는 이 5는요 지금 여기 첫 장은 사실 1이잖아. 1 기준으로 보면 5는 얘로부터 몇 항 뒤에 항이냐면은 여기 n개 있고 하나 더 뒤니까 얘는 5는요 1로부터 n 플러스 1항 뒤에 항이에요. 그치? 그럼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첫째 항 1에다가 공차 D에 몇 배를 더한 거야? n 플러스 1배를 더한 게 지금 5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D가 오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D는 4. 그러니까 공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차 D는 n 플러스 1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n이 홀수면은 3이 an에 속한다. n이 홀수다. 그럼 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 2k-1, 뭐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약간 이제 뭐가 되죠? 공차 D는 여기다 대입하면은 K분의 2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공차가 K분의 2면은 첫째 항 1로부터 K번째 뒤에 항 AK가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K 곱하기 공차 K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지금 3 돼서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식으로도 알 수도 있고 저건 사실 내가 수직선 그려놨는데 저건 수직선 보고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중에서 3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은 1하고 5 중에서 1하고 5의 어디예요? 중점, 정 가운데 항이지? 그러면 만약에 저 A부터 A까지 중에 3이 있다는 소리는 지금 어때요? 저 1부터 5까지 항 중에서 3 왼쪽과 3 오른쪽의 항의 개수가 어때? 지금 같다는 거지. 여기랑 여기 항의 개수가 같으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짝수개가 되지. 거기다가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지금 홀수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개면은 당연히 3은 들어간다는 거 사실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보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뭐 그렇고 뭐 그래도 뭐 식으로도 알 수 있어야겠지. 만약에 이런 문제, 여긴 내가 서술형을 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서술형 형태로 나왔는데 그냥 수직선 그려놓고 홀수면 3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감점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니은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AN은 AN 플러스 1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구한 공차를 생각해보면 D는 지금 n 플러스 1분의 4란 말이야. 그러면 그 n일 때 공차를 D1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분의 4하고 그 2n 플러스 1일 때 공차를 뭐 D2라고 하면 이건 여기 지금 n자리에 2n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2n 플러스 2분의 4가 되지. 이건 어떻게 돼요? 2분의 D1이죠. 그러면 2n 플러스 2일 때는 공차가 n일 때 공차에 어때요? 딱 절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일 때 A1, A3 이런 식으로 나가면 2n 플러스 1일 때는 지금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1, A1, 뭐 A2, 뭐 A3, A4 공차가 정확히 절반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n일 때 요 an들 값들은 지금 2n 플러스 1일 때 an 값들 값에 정확히 포함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an은 a2n 플러스 1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디귿 a2n 플러스 1 차집합 an
모든 원소의 합을 SN이라 할 때 SO는 21이라고 했죠. 그럼 SO는 뭐야? n에다가 1 넣으면은, n에다가 5 넣으면은 A11 빼기 지금 A5, A11 차집합 A5, 여기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도 봤다시피 AEN 플러스 AN이 이런 식이면 AEN 플러스 1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차집합이라는 거는 저 앞에 AEN 플러스 1에서 그 AN에 들어가는 겹치는 원소들을 다 빼란 소리잖아. 그럼 뭐 빼란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빼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11인 경우,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A5고, 지금 저 디귿에 맞게 n이 5인 상황 생각해보면, 그럼 2n 플러스 1 A11이어서 여기가 A10 되고 여기가 A11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랑 지금 차집합 생각하면은 여기서 지금 겹치는 원소를 다 빼라는 거니까 1, A1, A3에서 뭐 얘들은 지금 다 빠지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얘들 남는 거죠, 지금. 그 2n 플러스 1 상황에서 A1 더하기 A3, A1, A3 이런 뭐 A5, 7, 9, 11까지 남는 거지. 잠깐만. 이거 보이니? 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A1, A3부터 A11까지 얘들도 보면 어때요? 이것도 지금 등차 수열이지, 간격 일정한.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저 합은 2분의 지금 한 개수, 이런 몇 개예요? 한 6개지? 11개 아닙니다, 저러면. 지금 홀수번째만 나가고 있으니까 A1 더하기 A11인데, 여러분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요. A1 더하기 A11은 지금 뭐랑 같아요? 얼마니 지금? 얘들아, 여기서 A1 더하기 A11 얼마예요? 얼마니 얘들아? 설마 모르세요? 그냥 대답하기 싫은 거니? A1 더하기 A11은 얼마일까? 여기 1하고 오잖아. 뭐 지우긴 했지만 A1 더하기 A11은 1 더하기 5랑 같죠. 여기서 공차 뺀 게 1이고 여기서 공차 더한 게 5인데 당연히 같지. A1 더하기 A11은 1 더하기 5예요. 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더하기 5, 6이랑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 디귿은 보긴 뭐래요? 21이라고 했지? 아니란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기억 맞았고 니은까진 맞았는데 디귿은 지금 값을 좀 다르게 줘놨네.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니은이 되겠죠? 실제율은 이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5분의 3.5 무슨 어떤 수 2개 줘놓고 그 사이에 무슨 숫자 몇 개 끼워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 많이 봤죠?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난이도는 뭐 한 3.3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옆에 8번 보자. 갑자기 로그 함수가 나오고 있죠. y는 로그 3의 x가 있고 y는 로그 27의 x가 있네. 이거 그림이 좀 부정확한데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나? 뭐 한 점 a가 있다. a는 지금 3의 81제곱 콤마 그럼 y값은 81이죠. 거기서 지금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밑에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뭐 p1이라 하고, 거기서 또 x축하고 평행하게 그어서 뭐 q1 또 그 다음에 또 y축이랑 평행하게 그어서 p2 이런 식으로 뭐 또 q2 긋고 뭐 p3 긋고 이걸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점 Pn의 y좌표를 yn이라고 할 때yk가 k분의 1을 만족시키는 n의 yn이 k분의 1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우린 일단 그럼 yn이 저것도 일종의 수열이잖아. 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 애인지를 찾아봐야겠지. 얘들아, 로그 27의 n이면요, 여러분 뭐 지금 시험 범위 아니라고 다 까먹은 건 아니지? 이거는 밑변환 공식에서 3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n이라는 x라는 거 다 알지 얘들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러면 얘들아, A의 y좌표가 81이야. 그럼 P1의 y좌표 지금 y1인데 얘 y1은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81이면 여기 y좌표는 3분의 1, 27이 되는 거지. 그럼
저 YN이라는 수열은 첫장이 27인 수열이네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 또 P2는 여기 Y좌표잖아. Y2는 여기, 이 P2의 Y좌표잖아. 근데 지금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의 사이의 관계, 그게 뭐예요? 얘 Y좌표의 3분의 1한 게 얘죠. 근데 그게 뭐랑 같아요? 요 점하고 요 점의 Y좌표 사이의 관계랑 같다는 거 금방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Y2는 뭐가 되겠어? 또 얘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이제 뭐 여기 뭐 Q2 있고 여기 P3 있을 텐데, 또 그 관계가 뭐랑 같아? 이 P2랑 P3의 Y좌표 사이의 관계, Y2랑 Y3 사이의 관계랑도 같을 거라는 거,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yn 플러스 1은yn의 몇 배가 돼? 지금 3분의 1배가 될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저 y는 어떤 수열이야? 첫째 항 27, 공비 얼마예요? 공비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yn이 뭐가 될지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등비 수열 일반 항공 쓰면 되잖아. 27 곱하기 3분의 1에 n-1. 그럼 뭐 3에 4-1? 그냥 분수 형태로 쓸까? 저거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3에 n-4 제곱분의 1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yn이 k분의 1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소값이 8이 돼야 된대. 그러면 k분의 1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yn은 k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그런 n의 최소값이 8이 된다는 거는 y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n이 클수록. k분의 1은 y8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요, y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야 지금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8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8 넣으면은, 여기 7 넣으면은, 그럼 이제 저 분모들끼리의 대소관계를 보면 k는 27에서 81 사이에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제 이런 자연수 k는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이거 그냥 81에서 27개 빼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이런 거 혹시 뭐 약간 27, 28에서 뭐 80까지 일일이 세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한쪽 포함하고 여기 등호 한쪽에 붙으면 그냥 둘이 빼면 개수 나오고, 뭐 둘 다 안 붙어 있으면 빼서 뺀 값에서 마이너스 1 하면, 그리고 둘 다 등호 붙어 있으면 뺀 값에서 플러스 1 하면 개수 나온다는 뭐 그런 거는 다 아시죠? 약간 뭐 별로 팁 같지도 않은 건데 그런 거. 그래서 답은 54 알 수 있고, 실제율은 뭐 한 3 정도? 난이도는 역시 3 정도? 뭐 로감수 기억하고 있으면은 저게 공비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로감수를 완전 기억에서 삭제시켰다면 못 풀겠지만.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약간 등비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 옛날에 미적분의 그 등비급수의 한 문제, 그 합 문제를 약간 수원의 등비수열 한 문제로 변형한 거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보면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첫째 항과 공비뿐이라서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뭐 좀 약간 넘어가고, 그리고 10번은 뭐 원리학계 문제인데, 원리학계 뭐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중에 하나지. 원리학계는 약간 안 내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원리학계 문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1번 보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것도 기출 변형이거든. 11번 보면 최고참계수가 음수인 이참수 fx는 f2랑 f16이 같고 걔들은 양수다. 그러니까 fn은 이제 어떤 수열에 대해서 a부터 an까지의 그 합이랑 같대요. 그 1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m부터 a16까지 합이 음수가 되는 m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를 구해라. 이건 이참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고, 지금 2하고 16에서 지금 함수값이 같고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fx 그래프는 대강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지금 f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인 거지. 잠깐 뭐 시그마 하기 전에 딴 것도 해야 되는데. 16보다 크지 않은 자연수 m에 대하여
M부터 A16까지 합이 0보다 작다. 근데 지금 fn은 첫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잖아.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봐야겠어요? 얘는 am부터 a16까지 합은 첫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 그리고 빼기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첫 항부터 n-1항까지 합 뺀 게 되는 거지. 뭐 물론 여기서 지금 m은 2 이상인 겁니다. 뭐 m이 1인 경우는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있는데, m이 1인 경우는 A1은 그냥 F1이 되고요. F1은 지금 F16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이거 뭐 그렇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거는 A1부터 A16까지 합은 F16이 되고 A부터 AN-1까지 합은 FN-1이 되니까 이렇다. 그러면 FN-1이 지금 F16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은 16 이하의 자연수인데 N-1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16보다 커야 되는 거지. N-는 언제 16보다 커요? N-1이 언제 16보다 크니? FN-1이 언제 F16보다 커? N-1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지금 2랑 16 사이에 있을 때 저 함수값은 F16보다 커진다는 거 여러분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N-1은 지금 2랑 16 사이. M은 3에서 17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M은 자연수니까 지금 4에서 16 사이. 그럼 이제 16 이하의 자연수 M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뭐 최소값은 4, 최대값은 16. 그럼 B-A는 12가 되겠죠? 이것도 기출 변형 문제라 이런 비슷한 문제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출제율은 꽤 높습니다. 한 5분의 3.3 정도. 뭐 난이도는 뭐 5분의 3 정도? 그러니까 저 주어진 요거를 저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서 FN에 관한 식으로 볼 수 있으면은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죠. 함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그마 하나 했는데 약간 등차 등비 문제 뒤에 한 2개만 좀 더 풀어봅시다. 얘들아 넘겨서 23번 한번 볼래? 첫째 항이 각각 A, B고 공차가 3, 4인 두 등차수의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8 더하기 B8은 0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시그마 BN하고 BN은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시그마 AN-22다. 이런 식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AK는 0을 만족시키는 12보다 작은 자연수 K가 뭔가 있대. 그때 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AN이죠. 저거는 뭘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두 수열의 첫째 항만 구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라고 나와있죠. A랑 B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우린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건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에서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3이면 A8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3 곱하기 7이 되지. A 더하기 21이고 B8은 뭐가 돼? 첫째 항 B 더하기 4 곱하기 7이 되죠. 이게 0이란 거죠. 그럼 B는 이제 뭐 이런 식이 나오고, 근데 근데 지금 B가 뭐보다 크대? A보다 크댔죠. 얘가 지금 A보다 큰 거거든. 그럼 저 식에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49보다 작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AK는 0이라고 했지.
그럼 그걸로부터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공차 3 곱하기 k-1 이게 ak죠? 이건 0이다. 그러면 우린 지금 k가 얼마인지 알고 싶거든요. 사실 저게 몇 번째 항에서 0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a는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k에 관한 식으로 고쳐보면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뭐 이렇게 되죠? 아 잠깐만 나 뭐 한 거야? 미안해요. 이거 왜 K에 대해 정리했지? 아 미안해. A는 막 이걸 A에 대해 정리해야지, 이걸 K에 대해 대입해야지. 나 뭐 한 거니? 미안합니다.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K-1을 저기다 대입하면 이제 양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1은 K는 6분의 55보다 큰 수다. K는 6분의, 이건 뭐 9와 6분의 1이잖아. 그거보다 크니까 10 이상인 거죠, 자연수 K면. 10 이상이고 12보다 작대. 그럼 K는 얼마예요? 10 아니면 11인 거지. 그럼 경우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10인지 11인지는 일단 저 가조건만 갖고 알아보기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거든? 그럼 이제 나조건을 활용해서 뭐 10인 경우, 11인 경우에 저 시그마 저식을 만족을 시키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0인 경우를 생각해봐요. 그럼 A에는 쟤는 10번째 항에서 0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공차가 3이잖아. 그러면 얘는 첫 장이 3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A9지. 그리고 A10에선 0이 되고, 그럼 그 다음 항은 3하고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시그마 A에는 이거 첨자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이거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은 여기의 합은 뭐가 돼? 3 곱하기, 이거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3 곱하기 1부터 9까지 합이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이 되고, 뒤에는 뭐 3, 6이니까 9지. 그러면 144가 나오네요. 그리고 BN도 봅시다. 이제 AN이 첫 장이 지금 마이너스 27이잖아. 그럼 아까 요식에서 B의 첫 장은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22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 4씩 더해 나가니까, 그럼 4씩 더해 나가면 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B6이 되겠죠. 그 다음 뭐 2, 뭐 B7 될 거고, 그 다음 뭐 B10이면은 이제 22가 되겠지. 그럼 이제 시그마 B에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B에는 여기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은 뭐 2, 6 해서 22까지 요 합의 2배가 되죠.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이거나 합 똑같지. 그럼 이 오른쪽을 보면은 저거는 등차수열 합이니까 2분의 한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게 오른쪽 거의 합이 되고,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전체 합이 되는 거죠. 그럼 144. 근데 어때요? 그럼 이제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값이 똑같이 나오지. 근데 문제 나조건에 보면 시그마 Bn은 시그마 AN 빼기 22라 했거든. 안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란 걸 알 수 있네. 두 번째 K가 11일 때 봅시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AN은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럼 여기가 A10, 여기가 A11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항은 3이 되는 거지. 그럼 시그마 절대값 A에는 절대값 씌워서 이거 더하면 이건 3 곱하기 1부터 10까지 합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 0, 3 있으니까, 그럼 얼마니? 168? 그 다음에 BN도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BN이 아까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49였잖아. 지금 B가 A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9에서 시작하게 되죠. 이러면
여긴 뭐가 돼요? 여기는 지금 B5가 되고 여기가 B6인 거지? 그럼 B12까지 가면은 공차가 4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로 바꾸고 이 부분은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절대값 씌운 거나 얘나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이거 합 각각 더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럼 이거는 2분의 여기까지 한 개수 5개지. 5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절대값 씌웠으니까 19 더하기 3. 이건 2분의 6부터 12까지면 한 개수 7개고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1 더하기 25가 되겠지? 그럼 55도 이 경우는 나 조건이 만족이 되냐? 이게 시그마 AM 빼기 22라 했는데 168 빼기 22는 146 맞죠? 만족되지? 다행이지. 만족이 돼야겠죠? 사실 가능한 경우가 K는 10하고 11 두 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뭐 K는 11이었다는 거 알았고, 그래서 이제 Bn-AN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Bn-AN은 지금 어떻게 돼? 첫째 항은 B 빼기 A가 되는 거지. 11이죠. Bn-AN, B 빼기 A는 11이거든? 그리고 얘들아, AN과 Bn이 각각 등차 수열이면 Bn-AN도 등차 수열인 거 알겠어요? 공차 얼마야? Bn-AN 등차 수열인데 공차 얼마니, 얘들아? 얼마예요? 항 하나씩 커질 때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돼? Bn은 4씩 커지지. A는 3씩 커지죠. 그럼 4에서 3 빼면 얼마 커지는 거야? 1 커지는 거지. 얘는 첫째 항 11이고 공차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뭐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은 11이고 공차가 1이면 10번째 항은 뭐죠? 9도에서 20이지? 그럼 뭐 155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출제율은 좀 약간 출제율은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한데 고난도 문제로서 출제율은 좀 있고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죠. 약간 저 주어진 조건 약간 A보다 뭐 B가 크다든가 뭐 어디 뭐 K번째에서 0 되는 게 있다든가 그런 걸로부터 얘를 대소 비교해가지고 약간 K의 범위를 뽑아내야 되거든. 그게 사실 그 뒤에 계산보다도 그 첫 번째 그거 하는 게 좀 이 문제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넘겨서 26번 볼래?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첫째 항이 2인 수열 AN과 비일이 2인 얘들아 그거 수정 좀 하세요. 비일이 2인 등 B라고 돼 있지. 등차야. Bn 등차 수열입니다. 수정하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는 이거 뭐 시그마 문제인데 뭐 등차랑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좀 풀어보자. 저게 2분의 1 N제곱일 때 K는 1부터 5까지 AK의 합은 얘들아 이 문제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 저거는. A는 뭐 첫째 항이 2인 어떤 수열이고 B에는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래. 그때 BK 플러스 1분의 AK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뭐 이런 N에 관한 식 2분의 1 N제곱이다. 이런 게 주어져 있죠. 그때 AK 첫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얘들아 이건 뭘까? 얘들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뭔가 문제 SN을 뭐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자 이래놓고서 이 SN에 관한 정보를 갖고 여기서부터 AN을 찾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얘들아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거? A1은 뭐랑 같아? S1이랑 같고 N이 2 이상일 때 A는 뭐 SN 빼기 SN-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지. 이거 이런 문제의 약간 일종의 변형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 bk 플러스 1분의 ak 이거 자체를 수열에 그냥 뭐 k번째 항으로 하는 그런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거든.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 수열에 뭐 AN이 뭔지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구하고 또 뭐 이제 그 과정에서 얘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이거 공차 구해서 이거 뭔지 구하면은 이제 이 분자에 있는 AK가 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저 시그마 AK도 어떻게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수열에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 갖고 저 수열에 항구하는 거는 이런 건 여러분 수원에서도 많이 봤죠. 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나중에 미적분 선택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미적분 선택하면은 미적분에 약간 뭐 수열의 극한 문제나 아니면 뭐 급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일단 이 수열에 이 첫째 항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양변에 n에다 1 대입해 보면 되는 거지. 뭐 이거대로. 그러면 b2분의 a는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는 알잖아. 2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b2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b1은 2잖아. 그럼 저 등차 수열 bn의 공차는 지금 얼마예요? 공차 2지. 첫째 항이 2고 공차 2면은 bn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니? 2n이란 거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이제 이거 그냥 첫째 항 하나 구해봤는데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네요. 그럼 이제 뭐 이것만 또 이제 이것만 다 알아내면은 분모 아니까 분자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역시 n이 2 이상일 때 여기 n 여기서 이제 여기 n에다 n-1 대입한 거. 그러니까 n-1항까지만 합하는 거죠. 이걸 빼면은 얘는 2분의 1 n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n-1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수열의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은 이거 n번째 항 bn 플러스 1분의 지금 an만 남는 거죠. 그럼 저거 얼마 나오니? n-2분의 1 나오네. 그러니까 n이 2 이상일 때 이런 건데 지금 아까 n이 1일 때 b2분의 a는 2분의 1 나왔는데 여기 1 나온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n에 대하여 bn 플러스 1분의 a는 n-2분의 1이다 알 수 있고 근데 bn 플러스 1이 얼마였어요? 얘는 2n이었어 공차 2라는 거 구해서 그럼 이제 an은 bn이 2n이니까 얘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2n-1 되겠네요? 모든 이상의 n에 대해서. 그럼 이제 ak에다가 이거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시그마 공식 다 아시죠? 110 더하기 15 빼기 5니까 120 이렇게 나오지. 답은 120. 그리고 이 문제 아까 비간이나 등차라고 오타 했었잖아. 이거 뒤에 보면은 답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 해설에 보면 해설에는 그냥 답 맞게 구해놨는데 이거 26번 그 뒤에 넘겨보면 정답이 뭐 18인가 하여튼 이상한 숫자로 돼 있거든. 그 정답도 120으로 수정해 놓으세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출제율은 얘들아 너 이 문제 풀어봤니 혹시? 이 문제 풀어봤어요? 이거 혹시 이건 어디 기출인지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기출문제인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최근 평가원 기출이거든. 이거는 작년 수능 기출입니다. 출제율은 대단히 높겠지. 출제율 5분의 3, 난이도는 뭐 5분의 한 3.3 정도? 이 문제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약간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점 알죠? 그냥 AN을 다 이걸로만 구하고 N이 1일 때도 그냥 이걸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고 n이 1일 때 a1은 s1로 따로 구해야 된다는 거 알지? 이 문제는 이거 원래 출제자인 평가원이 좀 친절해서 그냥 사실 여기에 1 넣은 거랑 이거랑 똑같아지도록 냈는데 이거 얼마든지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문제 변형하면은 a1일 때는 이 식 안 맞도록 낼 수 있다는 거 알죠?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이거 그냥 n이 1일 때도 이거 적용한 애들 틀리게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막 변형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신 시험 같은 데서는 특히 이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이거 n이 2 이상일 때랑 1일 때랑 따로따로 해봐야 된다는 거. 뭐 잘 알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좀. 시그마 문제. 좀 뒤로 가서 33번 볼래? 이렇게 뭔가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지?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수열 합 다룰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 얘를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고 이게 33번에 1번이고 넘겨서 2번 보면 얘가 뭐 6분의 뭐 6분의 한다. C분의 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b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세요. 단 ABC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는 얘의 합을 구하는 건데 1번에서는 일단 이 합을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는 게 나와 있고 2번에서는 실제로 그 합을 계산을 해서 ABC 값을 찾아라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얘들아 이런 거 다 풀 줄 아니? 이런 거 푸는 과정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스텝이거든. 첫 번째로는 이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야 돼. 그 다음에 뭐 시그마를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시그마 공식을 활용해서 얘를 일단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이거 시그마는 어떤 형태가 돼?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을 각각 하나의 항으로 보면은 항이 지금 n개라는 거 알겠어?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뭐 ak 그러니까 k번째 항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려면은 우린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으로 봤을 때 k번째 항이 뭐가 되는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그마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이런 건 당연히 뭐 수열의 규칙을 보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항을 떼어보면 얘는 어때? 지금 항들이 다 뭐 곱하기 뭐 형태로 돼 있잖아. 그럼 앞에 숫자들만 보면 어떻게 나가? 1, 2, 3 해서 지금 n까지 나가고 있지. 그럼 얘는 첫째 항도 1이고 공차도 1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의 k번째는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뒤에 숫자를 보면 n, n-1, n-2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1까지 나가고 있지. 이거는 뭐야? 첫째 항은 n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의 k번째 항이 뭐가 될지도 얘들아 쉽게 알 수 있겠지? 뭐가 돼? n 빼기 k-1이니까 n-k 플러스 1. 아 그럼 이제 여기에 k번째 항은 뭐냐? 얘와 얘의 곱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주어진 시그마는 저 주어진 합은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 k번째 항이 k 곱하기 n-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지? 물론 이 문제는 사실 뭐 앞에 거 k번째가 k라는 것만 구하면은 이거 앞 숫자와 뒷 숫자는 언제나 합이 n 플러스 1이라는 규칙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n 플러스 1에서 앞에 거 k 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한 편이라서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저 합을 좀 구해보자. 그럼 이제 주어진 합은 이게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 시그마 안에서는 k가 변수니까 이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성질을 좀 써서 k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건 n 플러스 1 곱하기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k 제곱이 되는 거지? 합계산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그마 합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6으로 통분하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공통인수로 분자 묶으면은
여긴 3n 플러스 3이고 n 플러스 2니까 빼면 n 플러스 2가 돼서 그 뭐지? 이제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랑 비교하면은 A는 1이고 B는 2, C는 6이란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약간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특히 서술형이 아닌 경우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을 뭐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해. 약간 요런 형태로 식이 나오면요, 요 식에다가 양변에 n에 1 대입해서 abc에 관한 식 하나 만들고, n에 2 대입해서 abc에 관한 식 하나 만들고, n에 3 대입해서 abc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서 세 개 연립해서 abc 구하는 약간 꼼수 같은, 서술형이 아니라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전 모르겠을 때는. 어쨌든 저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일종의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풀립니다. 저건 abc만 구하는 거면. 시그마 문제를 좀 몇 개 봤고, 그 다음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고 마지막 단원이죠,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 단원은 일단 맨 처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이 그 마지막에 진짜 수학적 귀납법 증명인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수학적 귀납법 그 증명 문제부터 좀 봅시다. 그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는 서술형으로 진짜 뭐 무슨 명제를 하나 줘놓고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도 가끔 있긴 한데, 더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약간 수학적 귀납법 증명 과정을 제시를 해놓고 중간중간에 빈칸 틀어놓고 빈칸 채우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게다가 빈칸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내신에는 이런 약간 뭐 수학적 귀납법 같은 증명 과정에서 빈칸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나왔거든. 근데 너희는 고2라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수능에서는 저런 약간 빈칸 채우는 문제는 꽤 오랫동안 안 나왔었어요. 꽤 오랫동안 안 나왔었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다시 나왔습니다. 뭐 수학적 귀납법 빈칸 채우는 건 아니었는데,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원래 내신에서 계속 나오던 빈칸 채우기가 이제 더 뭐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35번 보자. 이거 빈칸 채우기.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뭐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이하다.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하래. 얘들아, 너희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는 알지? 어떤 증명이야? 이게 모든 자연수, 어떤 명제, 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있어.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걸 증명하고 싶으면 먼저 뭘 해? 얘가 n이 1일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 얘가 참이라는 거를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하지. 그 다음에 뭘 증명을 해? 이게 n이 k일 때 참이라면, 성립한다면 저 명제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지. 이 두 스텝을 거치면은 이제 우리의 명제, 저 n에 관한 명제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모두 참이다가 증명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왜 그런지는 알지? 이거는 약간 좀 도미노 구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스텝이 앞 도미노가 쓰러지면 뒷 도미노가 쓰러진다, 뭐 그런 거고, 첫 번째 스텝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 그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개념 설명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여러분 잘 알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빈칸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지금 여기 Pn에 해당되는 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n이 1일 때 얘가 참이라는 걸 보여야 돼서, n이 1일 때 뭐 좌변은 지금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1이고, 우변도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1이다. 1은 1 이상이니까 n이 1일 때 저거 참이다, 뭐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n이 k일 때 뭐 저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정 하에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증명하는 거지. 그럼 n이 k일 때 저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지금 저 식에 n에다 k 대입한 식, 저게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놓은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거기 써있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k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1이 하나 더 더해지는 거지. 이게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하다. 이게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얘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이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지금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증명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일단 좌변을 보면은 요 식에다가 지금 k 플러스 1 더하면 이거 되지. 그럼 이제 양변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좌변이 이게 될 거고, 그럼 그럼 이제 이 식의 우변은 어떻게 돼?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얘가 얘 이하라는 거니까, 이제 얘가 만약에 얘 이하다, 그게 증명이 되면은 얘는 얘 이하고 얘는 얘 이하니까 요 식이 성립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그 증명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양변에 가를 더하면이라고 했잖아. 뭘 더해야 되는지는 그냥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걸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딴 걸 더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얘 이하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얘 이하다. 그럼 그걸 증명하려면 뭘 증명하면 되는 거야? 얘 빼기 얘가 0 이상이란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빼기 얘를 해서 걔가 진짜 0 이상인지 보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얘 2분의 k 더하기 2지. 거기서 이제 이걸 빼는 거야.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걸 뭐 계산을 하면 뭐분의 나가 되고 0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얘 이하고 결국 얘는 얘 이하, 그래서 얘는 얘 이하가 돼서 뭐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을 좀 해보자. 일단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계산은 쉽죠. 통분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나에 들어갈 식이지. 그래서 기억 니은에 의해서 얘는 뭐 이하다? 저 우변에다 n에다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이거 이하다. 그게 지금 다에 들어갈 식이죠. 그러니까 다는 2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나다 알맞은 식. 그러니까 지금 가는 뭐예요? k 플러스 1분의 1이고 나는 k 마이너스 1. 다는 뭐 2분의 k 플러스 2.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넘어가자. 오, 시간이 많지가 않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이 같은 단원의 수열의 귀납적 정이거든. 얘들아 20번 한번 볼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은 가에서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같대.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빼기 AN 더하기 3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2n은 0이다. 이때 A4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지.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이거는 뭐 아까도 있었지만 삼각함수 문제도 있었지. 이거는 이번 고3 육모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율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 이게 뭐야? 그럼 일단 첫째 항과 셋째 항은 같다는 조건을 줬고, 이 밑에 조건이 말하는 건 뭐예요? AN 플러스 1은 AN 빼기 3이거나 또는 2AN이다. 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3을 뺀 값이거나 뭐 그거의 2배 한 거다. 이때 뭘 구하래? A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A4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아무래도 A4는 A3 바로 다음 항이니까 A3 빼기 3 또는 2AN이란 말이야. 그럼 어떤 경우에 A4가 최대가 될 걸 생각할 수 있겠어? 당연히 A3이 양수고 거기에 2배 곱해지는 경우가 최대가 될 걸, 당연히 이런 경우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 아마 그럴 거라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 그럼 A3이 최대. 그러면 A1이 최대. 그러면 A1이랑 A3이 같다는 걸 만족시키면서 얘들이 지금 최대가 될 상황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A라고 하면은 A라고 A3이 같아지는데 저게 최대, 얘들의 값이 최대, 뭐 양수여야겠지. 그게 되려면 일단 A1에서 3 빼서 2를 곱한 게 A3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A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 뺀 게 지금 A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 두 가지 상황만 고려하면 되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A는 얼마 나와? 6 나오고, 이 상황에서 A는 3 나오지. 그러면 더 큰 쪽은 이쪽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은 이쪽. 그러면 A는 6. 그러니까 A1도 6이고 A3도 6. 그럼 이때 A4의 최대값은 A3에다 뭐 2배 한 게 될 테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출제율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출제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한 3.5 이상은 될 거고, 난이도는 약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육모에서는 좀 난이도가 떨어져서 나왔는데 뭐 그래도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내가 몇 개 더 실어놨거든. 좀 보자. 귀납적 정의. 일단 그리고 이건 뭐 기출문제를 하나 받고, 이번에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뭐 귀납적 정의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걸 하나 보고 가자. 앞으로 가서 16번 볼래?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인데 시간 별로 안 남긴 했는데, 약간 여담으로 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죠. 내가 중학생 때 그 아파트 그 종이류 분리수거하는 날에 내가 책을 좋아해서 종이류 분리수거하면 사람들이 막 보던 책 같은 거 많이 내놓거든. 거기서 막 책 뭐 괜찮아 보이는 거 없나 막 가서 막 주워다 막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백과사전 전집 그냥 통째로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은 적도 있거든. 근데 내가 중학교 때 한 번은 거기서 그 어떤 사람이 버린 약간 그 옛날에 수학의 정석 있죠? 그 실력 정석 세트를 주워다가 내가 그걸 보고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주운 정석이 1984년판 정석이었거든. 내 시절보다도 한참 더 앞에, 내 훨씬 윗세대, 뭐 내 형 누나가 아니라 거의 내 삼촌이나 부모님 뻘 세대 분이 보던 그런 정석을 내가 어느 날 발견하고 주워다가 와가지고 내가 그걸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1984년이면 4차 교육 과정이거든? 거기 정석에도 이런 문제 나옵니다. 너무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문제 나왔던 건 기억이 나네요. 이거 16, 그러니까 엄청 굉장히 뭐 전통적이고 약간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당연히 뭐 알아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 용량이 2리터인 두 개의 컵 AB에 우유가 1리터씩 각각 들어있대. 근데 B에 담긴 우유의 5분의 1을 컵 A에 담은 다음, 그 다음에 거기서 A에 담은 우유의 절반을 컵 B에 담는 거. 그러니까 B에서 A로 한번 옮기고 A에서 B로 옮기고, 그걸 1회 시행이라고 하는데, N회 시행 후 컵 B에 담긴 우유의 양을 BN이라 할 때,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더하기 Q다. 이때 상수 PQ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BN과 B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거든. 이거는 N회 시행 후 상황으로부터 N 플러스 1회 시행까지의 상황을 그냥 식으로 나타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 컵 AB가 있어. N회 시행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 N회 시행 후 B에 담긴 우유의 양을 BN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한 번 더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들아, N회 시행 후에 컵 B에 담긴 우유의 양이 BN이면은 컵 A에는 우유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아니? 얼마 담겨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거든. 모르면은 조금 꼬일 수도 있고. 얘들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돼 있어? 컵 AB에 우유가 처음에 뭐라 해? 1리터씩 담겨 있다 했지? 합치면 몇 리터예요? 처음 우유 2리터. 얘들아, 저거 시행 과정에서 양쪽 컵에 담긴 우유의 합 변해? 안 변하지. 계속 그냥 두 컵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기 때문에 각각 컵의 우유의 양은 변하지만 둘의 합은 전혀 변하지 않아. 그럼 둘의 합은 여전히 2리터인 거야. 그럼 여기 우유의 양은 2 빼기 BN 리터가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컵 B에 담긴 우유의 5분의 1을 컵 A에 담는데, 또 거기에 컵 A에 담긴 우유의 절반을 컵 B에 담는다. 그럼 이제 컵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 빼기 B, 컵 A의 우유의 양은 2 빼기 BN이 있었는데, 여기 BN의 우유의 양에 5분의 1이 담겨. 5분의 1 BN이 추가되는 거지. 근데 이거의 절반을 컵 B로 넘긴대.
그러면 그럼 결국 1회 한 번 더 시행한 후에 컵 A에는 우유가 얼만큼 남는 거야? B에서 이만큼 받은 다음에 그거의 절반을 주니까 이거의 반이 남는 거지. 이게 1회 시행 후에 A에 남는 우유의 양이에요. 그러면 B의 우유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두 컵의 우유의 합은 2리터거든. 2에서 이거 빼면 그게 B에 남는 우유의 양, B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어디 보자. 그럼 얼마니 지금? 5분의 4하고 5분의 2 bn에다가 그럼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런 bn 플러스 1은 5분의 2 bn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상수 pq에 대한 p 더하기 q의 값은 5분의 7이겠지. 뭐 이건 뭐 수열의 기납적 정의 뭐 앞항과 뒷항 사이 관계식 구한다는 거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도 혹시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좀 꼼수가 있긴 해. 이거 처음에 1, 1 상태잖아.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한번 1회 시행해서 얼마 나오는지 보고 한 번 더 시행해서 여기 A랑 B의 우유 얼마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보면 식 두 개 연립해서 지금 PQ가 얼마인지는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정 모르겠으면은 시험장에선 약간 사실 이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고 빠른데, 정 모르겠고 시간은 좀 있다 이러면 이런 방법도 쓸 수는 있어요. 시험장에서 순간 생각이 안 나면. 실제율은 아주 아까도 말했지만 1984년이면 언제야? 41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그 옛날 정석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출제율은 꽤 있어요. 출제율은 3.5. 난이도는 뭐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쉬운데, 그래 뭐 아주 또 쉬운 건 아니라서 한 보통 정도?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것을 이해를 하냐 못하냐, 뭐 그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를 하나만 더 봅시다. 27번, 28번도 이거 다 최근 평가원 기출이거든. 27번은 작년 수능 기출이고요. 28번은 아까 말했던 그 2028 수능 예시문항 기출이거든. 문제 난이도는 27번이 더 어려워요. 좀 더 복잡하지. 27번은 왜냐면은 작년 수능까지는 이게 22번에 그러니까 약간 공통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었거든.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올해 용모에서 갑자기 뭐 난이도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공통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오던 시절의 작년 수능까지 문제라서 27번은 좀 어렵습니다. 시간상 그거 하다가는 타임 넘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한 28번을 보자. 28번 보면 이거 예시문항 문제거든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이 양수면은 AN 빼기 4고 AN이 0 이하면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N이래. A4 더하기 AO가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일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어떻게 구할까?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수열을 앞에서부터 패턴을 파악하는 거거든. 이 수열은 어떤 규칙성을 만족하는지 약간 그 패턴을 파악해서 푸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최고의 방법으로 뭐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해보는 것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설마 여러분 뭐 사실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한다는 거는 저 식의 기호가 뭔 뜻인지만 알면 초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만 있으면은. 설마 뭐 그거를 하라고 문제를 내진 않겠죠. 그것도 약간 좀 시간은 있는데 문제는 안 풀릴 때 약간 최후의 수단 같은 뭐 그런, 뭐 정 안 풀리면은 시험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뜻은요, 앞에서부터 약간 이 수열의 패턴을 파악해서 문제에서 묻는 바를 찾는 거야.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돼? 지금 양수면은 4씩 빼. 그럼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또 음수가 되겠지. 근데 음수가 0 이하로 떨어지면 뭐 한대? 마이너스 AN. 그럼 얘는 0 이상이잖아. 거기다 또 N을 더한대. 그럼 이제 뭐 계속 4씩 빼다 보면 뭐 0 이하로 갈 텐데, 그럼 이제 그 다음 항은 다시 마이너스 AN 더하기 N으로 양수로 만들어 버리겠다. 얘들아, 이런 거지. 근데 일단 A4 더하기 AO가 6이라고 했는데, A4랑 AO가 뭐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부호만으로 생각해보면은 A4, A5가 모두 양수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는 당연히 더해서 6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 A4랑 A5가 모두 플러스라면 이제 A5는 A4 빼기 4인 거잖아. 둘이 더해서 6 나오려면 얘는 5여야 되죠? 얘는 1 되는 거고. 이 경우 되겠네?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는 이 경우 0 이하, 0도 포함하는 겁니다. 편의상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4 빼서 0 이하가 되려면 얘는 4 이하잖아. 4 이하의 양수 더하기 0 이하인 수에서 6이 나올 수는 없죠. 반드시 합은 4 이하야.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세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래 이 수열에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음수면은 그 다음 항은 뭐가 돼? 마이너스 A4 더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A4 더하기 지금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 수열은요, 보면 규칙성이 있는 게 0 이하가 되면 그 다음 항은 반드시 양수가 되는 규칙을 우리가 찾았잖아. 또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얘가 음수면요, AN 플러스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양수긴 한데 얘는 지금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N이 돼. 그래서 음수 다음은 양수인데 이 두 수열의 합은 반드시 N이 나옵니다. 그치 지금. 그래서 A4 더하기 A4 AO가 음수 양수라면 얘 둘의 합은 반드시 4가 나와. 6은 안 나옵니다. 그치? 그럼 이 경우도 아니란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A4 AO 값 가능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찾은 플러스인 경우 5, 1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앞항에 의해서 뒷항이 결정되는 구조의 수열이니까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잖아. A4가 5가 되도록 하는 이제 첫 장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럼 이제 A1, A3, 그럼 앞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쟤들은 뒷항이 앞항이 양수냐 음수인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0인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앞항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뒷항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항들의 부호에 따라서 좀 뒷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첫 항이 양수인 경우, 그리고 쭉 양수로 가다가 얘가 5가 나오는 경우야. 그러면 첫 세 항이 양수면은 네 번째 항까지는 뭐가 되냐면 지금 공차가 뭐가 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럼 첫 장은 얼마야? 12가 되는 거지 이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 여기 음수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 첫 장 A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공차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A-8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저기다가 넣으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저기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오면은 이제 여기도 써놔야겠다. A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지? A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6, 2, 마이너스 2, 맞지?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다 플러스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0 이하인데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면은 양수에서 4 빼서 음수 됐으면 얘는 얼마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얘는 작아봤자 얘는 양수 빼기 4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보단 크거든 지금.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n, 이 경우엔 2지. 2 더하면은 얘는 커봐야 6이야. 얘가 양수면 여기서 4 뺄 텐데 그럼 얘는 커봐야 2에 5는 될 수 없어요. 이 경우 성립 안 한다는 거 알겠지? 이건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저 수열 생긴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양수로 시작하는 경우는 대충 다 해본 것 같고, 이제 음수로 시작하는 경우도 보자. 이제 음수로 시작하는 경우인데 A5는 쓸 필요 없나? 얘는 그냥 지금 5인 거죠. 얘는 플러스고, 음수로 시작했으면 저 수열의 큰 특징이 음수 다음 반드시 양수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다음 무조건 플러스야. 그 다음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 다음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 뭐 두 가지 경우 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장 A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게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일 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공차 4인, 공차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게 5가 돼야 되니까 지금 A는 마이너스 12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5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A 플러스 1까지는 A 플러스 1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사실 똑같긴 해. A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항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기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게 지금 5가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잠깐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야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럼 또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은 A 플러스 3에다 여기는 A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이게 오려면 A는 마이너스 1 그럼 괜찮지 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경우는 더 없지. 마이너스 답은 반드시 플러스고 그 다음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니까 이제 첫장 음수로 시작하는 경우도 다 봤죠. 그럼 A값 가능한 건 잠깐만 이게 12야? 미안해. 여기 공차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로 나가니까 내항 뒤면 A 빼기 16이 지금 A 빼기 12가 5인 거니까 얘는 17이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17, 첫째 항이 양수인 경우에 17, 6,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이어서 그럼 합은 얼마가 돼요? 합은 1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수열의 패턴을 파악해서 앞에서부터 이 수열의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약간 그 규칙성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경우를 뭐 그냥 무지성으로 나열하는 거는 그건 진짜 최고의 수단이에요. 얘들아 수고했고 시간 조금 넘기긴 했네.